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드디어 6만 원 정도에 바짝 붙이면서 200일 이평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죠.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추세가 형성이 된다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건 여기 작년 7월 달에 고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여기 8만 8천 원대, 거의 한 9만 원 근처에 있었던 고가가 낮아지는 부분이 발생을 해야 돼요. 이건 시간만 지나면 낮아집니다. 근데 주가 올라오고 있고 이제 7월 달이 되면 여기 고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된다? 신고가를 만들기가 쉬워진다. 자, 그럼 신고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물 소화 과정은 한 번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상승 방향을 잡은 것, 그리고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데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그건 업종 차트가 좀 필요한데 정확하게 딱 보이시죠? 2900포인트 근처에서 끝났는데 대선 이후가 됩니다. 지난주에 대선이 있었죠.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뭐 실망하신 분들도 있고 만족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린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딱 보자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끝났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주가가 더 잘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돈을 풀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자금을 시중에 푸는, 즉 유통되는 자금의 양 자체를 늘리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밖에 없죠. 요걸 이제 뭐 미래 세대에서 다 갚아야 될 빚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도 맞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성장을 기반한다면, 그렇죠? 물론 민주당에서 이런 생각까지 하고 뭐 돈을 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돈을 푼다는 그 기조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전 정부, 보수 정부에서는 특히나 정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는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건전 재정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료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리고 경제학자 입장에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금이 풀리는 게 맞다. 근데 제가 굳이 민주당에서 왜 돈을 푸는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 거냐면 민주당은 지금 보편적으로 푸는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다 필요 없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코스피도 안정 구간에 접어들고 있고 2900포인트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 3000포인트 정도를 넘어가는, 대략 한 2900에서 한 3000포인트 정도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정은 약간 들어올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도 아니다. 이제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9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50% 정도의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의미하는 바가 뭐냐? 삼성전자는 위로 열려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려 있는 이유는 뭐 장기 평선을 돌파해서 이건 단순히 매매하는 타점을 잡기 위한 시그널일 뿐이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나빠질 수 있는 내용 모두를 모두 반영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즉 4만 원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 발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시장까지 하락하는 부분들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여기서 떨어지는 상황이 나온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탈하는 자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뭐가 발생할까요? 채권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갑니다. 채권 금리 한번 보고 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자, 4.482%입니다.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3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4.95 정도 되죠. 여기서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간다? 미국의 자금이 이탈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주담대 금리예요. 어때요? 아무리 강남 아파트가, 그쵸, 물론 이 주담대가 이제 뭐 강남 아파트만 타겟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강남 아파트에 한국에서 보는 그 담보 가치가 제일 탄탄하게 보니까 기준을 삼아서 보는 겁니다. 아무리 한국의 강남 아파트 또는 뭐 한남동의 뭐 고급 주택이다 이런 쪽이 한국에서 최상급지라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보다 금리를 낮게 줄 만큼 신용도가 높은 자산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 30년물은 4.95%의 발행이 돼요. 여기서 미국 시장이 더 빠지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시면 돼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나스닥의 움직임을 한번 보면 돼요. 이때까지 4월 7일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근데 4월 7일 이후에 이때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거의 넘어서는 그 부분,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때가 딱 되면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었느냐?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90일 이후에 어떤 거? 관세. 이제 중국만 팬다. 그리고 중국과의 개선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협상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스닥도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추세를 훼손하는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온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리고 있었고,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에 최소한의 불안감들, 그렇죠? 최소한의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성장성이 훼손돼 있다는 악재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한다? 이것보다 삼성전자가 강한 움직임을, 즉 추세를 회복하는 상황이 나왔었을 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한미 반도체, 뭐 테크윙, 그렇죠? 이수 페타시스 이런 쪽들 보세요. 살아나잖아요. 이거 다 합치면 뭐예요? HBM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AI예요. 그렇죠? 한국은 AI에서 한 발 넣고 볼 수 있는 게 HBM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여기서 딱 빠져 있는 게 어디예요?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 즉 HBM에 빠져 있는 상황까지 반영된 가격이 5만 원대 초반 중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매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 돼요. 절대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나서 업종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시 3,000포인트에 바짝 붙이는 정도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상승했었던 여기 23년도의 상황하고는 달라요. 이때 당시에 코스닥 위주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어떻습니까? 여기 950포인트. 23년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다시 코스피가 2,9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9만 원 근처에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5만 원 정도까지 올랐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데 자꾸 실적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적을 보는 게 맞기는 맞죠. 하지만 실적을 보는 관점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었을 때 그러면 지금 어때야 돼요? 낮아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좋아질 수 있었을 때, 근데 주가가 먼저 반영하는, 즉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했을 때 그때 매매를 하는 거라고요. 반드시 이 부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 4월과 5월달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매도를 했나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딱 대선 끝나고 나서 매수세를 키우기 시작하죠. 직전 한 달 동안 매수세가 2,600억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돌려보잖아요. 계속해서 매도세. 예를 들어서 뭐 이때 뭐 모건 스탠리에서도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JP 모건에서도 안 좋은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때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시세가 더디니까 너무 조금 할 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건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한미반도체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군들 AI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반도체 종목군들,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세를 다시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변동성으로 승부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자.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주도주군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그리고 뭐 오늘은 좀 빠지긴 했지만 한국조선해양 같은 거,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이잖아요. 이런 거 뭐겠습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상승세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AI에 대한 투자는 미국의 빅테크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HBM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5월 달 거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100% 정도, 그리고 4월 저가부터 시작하면 거의 한 15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상승세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린 거고, 절대 매도를 하지 말라고 했었던 건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기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 딱 사서 여기 딱 팔고, 여기 딱 사서 여기 딱 팔고, 이런 거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타점을 잡자. 이 부분. 최소한의 확인 구간이 지금 끝났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가장 안 좋았던 거,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 부분도 끝났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결국에 HBM을 성공할 거다. 긍정적인 내용도 하나 있죠.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 관계가 틀어진 거.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을 보고 이제 간다. 하이닉스와 거래를 하면서 마이크론을 보고 간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설비 투자 기반에서 깔려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있죠. 여기는 설비 투자 기반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게 마이크론밖에 없어요. 근데 마이크론은 미국에서 가장 작은 반도체 업체예요. 지금 반도체 기업 중에 가장 큰 데가 어디죠? 엔비디아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브로드컴 이쪽인데, 여기는 어디예요? 전부 다 설계 쪽입니다. 설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만드는 쪽이 TSMC인 거예요. 그러면 TSMC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단계는 물 건너 갔어요. 앞으로 뭐 20년 정도 지나면 그때 뭐 판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 뭐 3년, 4년, 5년 내에 TSMC의 점유율을 뭐 10% 이상 가져온다? 이거 불가능해요. 근데 최소한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도 지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나빠지는 부분이 생길 수 없고, HBM도 한미반도체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파운드리 쪽은요, 삼성전자 말고는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독보적으로 TSMC가 1등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최소한 같은 공정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아니라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에 대한 부분도 가장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세계에서. 이건 미국 정부가 밀어준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면서 TSMC, 미국에다 공장을 무조건 지어라, 이걸 넣겠습니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700조 원짜리 프로젝트입니다. 4년 동안. 그럼 대략 1년에 200조 원씩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당연히 파운드리에 대한 작업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근데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도 미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HBM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파운드리까지 같이 성장시킬 수 있는, 아니 최소한의 TSMC에 가지고 있는 점유율 정말 한 2%, 3% 이렇게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쪽은 삼성전자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이렇게까지 밀린 데는 성장성이 훼손된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인 내용들, 그리고 상법 개정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 때문이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 오고 있는 건 뭐예요? 매집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한국의 반도체 쪽을 공략할 때가 됐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2000포인트 근접, 대선 이후 3일 연속 2% 전후의 상승 마감, 삼성전자 6만원 근접했고, 하이닉스 포함 반도체 강세다. 두산에너빌리티 강세,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70%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알테오젠 5% 상승세, 알테오젠 제가 다시 매수했고요. 주도주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와요. 원전, 바이오, 조선, 반도체, 방산까지. 이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AI에 관련된 섹터, 로봇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로봇 보면 어디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디가 들어가요? 삼성에서 지분 이수를 했죠. 자회사로 이제 만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갖춰져 있다. 그러면 지금 최소한의 뭐 상법 개정 관련된 거 포함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들, 그쵸?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수급이 돌 수밖에 없고, 코스피가 지금 2,9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는 건 이번에는 3,500, 4,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코스피가 작년에 2,900포인트 정도에 있었을 때 삼성전자, 여기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9만 원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7만 원, 8만 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간다고 쳐보세요. 그럼 3,200에서 3,300포인트까지 전고점, 최고점을 수렴하는 정도까지는 코스피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관련돼 있는 종목들까지 튀게 될 거고, 변동성이, 상승에 대한 변동성이 많이 커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실시간 타점 그리고 종목 보유에 대한 내용도, 예를 들어서 그래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쵸?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몽땅 보유해라.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 계좌에 대한 내용인데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잡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밑에 보면 어때요?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려요. 한 종목만 더 볼까요? 반도체 강할 때 뭐 DI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그쵸? 다 삼성전자 강할 때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두 자릿수 수익률 지속적으로 나죠. 이런 식으로 상황이 벌어진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씩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판단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악재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관세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부채 문제 관련돼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채 관련돼서도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됩니다. 미국이 뭐 부채 문제 관련돼서 터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까지 다 번져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미국 시장이, 아니 미국이 신용 등급이 강등하는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럼 기준이 낮아진 겁니다. 상황이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야, 미국이 터지면 다 터지는데 전체적으로 공황 오는 거 아니야? 그 전에 주가는 고가를 찍고 내려오면서 고가가 낮아지는 현상이 이미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패닉까지 빠졌었던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 첫 번째 단계를 밟아가고 있어요. 시장은 불안감을 타고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삼성전자가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첫 구간에 들어섰는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한
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